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화면 공유했는데 화면 공유가 잘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 호스트를 김정혜 PL님한테 넘겨놨으니까 혹시 음소거가 해지되는 분이 있으시면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연수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는 안 들리더라도 어떤 내용인가 함께 볼게요. 시작. 강사력 아니요, 200%, 200%. 프로 강사의 시크릿 경영 노트.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게 강사력 200%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멋진 그런 유능한 강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진행할 저는 숭실대학교 태진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강사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무척 기쁜데요. 선생님들, 여러분은 아마도 좋은 강의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내가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강사는요 매년 초대되고 그리고 뭐 이번 강의도 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분이 출강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강사님이 계신가 하면은 이 강사님 다음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 강사님 바꿔주세요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들을 때 여러분도 너무 놀라시죠? 아니 어떻게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강의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또 학부모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거 별로 좋지 않은 평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좋은 강사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하면 갖추면 다시 찾는 그리고 오래도록 인정받는 전문 강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9시에 시작해서 9시 50분 전까지는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할 때 진짜 온 마음 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 사업 단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전공을 바꾸면서 또 교육으로 진입을 하면서 되게 많이 오랫동안 방황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우리가 진로라는 게 평생 어찌 보면 하나로만 계속 가는 거가 아닐 수 있잖아요. 저 역시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거였는데 내가 이게 평생 할 일로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뭘 좋아하지 하다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으로 전공을 바꾸고 그리고 그 교육을 전문화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뭐 어떤 경로로 교육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이력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이 강사님 진짜 굉장히 탐나는 강사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여러분들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커리어를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한테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깨알 홍보를 좀 하면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가 났는데 이번에 여름방학부터 2학기 하는 대학연계 그 창의과학 문화예술 사업을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됐어요. 너무
좋죠. 박수. 이게 우리 사업단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거 평가하는 분들이 10분이 넘으세요. 거기에는 교장님도 계시고 교감님도 계시고 이런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 평가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관이 이걸 해주면 좋겠나라고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놀이 지도책도 썼고 또 뭐 저기 문제행동 지도도 썼고 창의 융합 교육 책도 썼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AI를 활용하는 것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내가 아이들한테 옛날에 묵은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스스로 배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그걸 구성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 앞으로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 우리 살아가는 게 지금보다 어쩌면 더 일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꽉 쥐고 그거를 굳건하게 갖고 간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하는 건 여러분이 일개 강사로만 있을 거다라고 하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숭실대 사업단을 만난 분들이 여기에서 좋은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인근의 학교에서 사업도 딸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딸 수도 있고 뭐 이 주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능력 있는 관리자도 되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능력을 키워봤으면 좋겠는데요. 학교는 단순히 강의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신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준비한 것만 가가지고 멋들어지게 하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요. 특히 이렇게 맞춤형 교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속으로 운영하는 거라 여러분은 단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속으로 운영하는 사업단에 그것도 숭실대학교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대학 부설의 연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겠어요? 이게 일개 선생님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걸 내가 아우 진짜 무슨 그거 얼마나 본다고 그거에다가 나를 뭐 그렇게 하라 그래. 그러신 분이면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저희 사업단하고 오래도록 함께 하실 분은 저희 PL님들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정말 교육자다운 분들은 우리가 오래도록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수업력 정말 중요합니다. 수업, 진짜 컨텐츠를 재미있는 교육을 잘 구성하는 거,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것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관계력이 있어요. 이 관계력이 가장 가까이는 누구랑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한번 써볼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줘 보세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맞춤형 교실에서 한번 써줘 보세요. 우리 강사님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자, 양미경 선생님 수석했어요. 학생. 가태현 선생님 학생. 곽수지 선생님 아이들. 와, 그 아이들 정답이죠. 근데 아이들만 있을까요? 또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조수연 선생님이 늘봄 실무사님, 지정원 선생님 실무사님, 학생, 선생님, 학부모. 맞아요. 제가 일부러 이걸 써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짚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만 생각하셨다면 여기서 관계력에서 딱 10점밖에 못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좋은 강사가 되려고 그러면 아이들을 잘 그렇게 아우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선생님을 지켜보는 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돌봄 전담사 선생님도 있고요. 봉사자 선생님들도 오며 가며 아우 저 선생님은 정말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시네요. 아이들을 정말 예뻐라 하시고 안전지도를 참 잘하시네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면서 아우 저 선생님은 좀 선생님 같지가 않아요. 언행이나 이런 게 좀 조금 전문가스럽지 않아요. 이러면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이거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교장, 교감님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30년 이상 연차가 있는, 그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 애들 표정만 봐도 아이들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지나가면서 쓱 보면서 아, 저분이 어떻게 하는구나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아이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 관계력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무사님들 그리고 뭐 실장님 뭐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보는 분들 모두 다 교장님, 교감님, 뭐 담임 선생님 모든 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 볼게요. 이게 오늘 발표가 나면서 이게 딱 기술 협상하라고 이게 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거 누가 이거 낙서해 주셨는데 이거 좀 지워주세요. 제가 못 지우니까 이거 하신 분이 아실 거예요. 이거 싹 지워주십시오.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조정안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협약하기 전에 이거를 꼭 해달라고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강사 배치 전 배치된 강사의 혜택, 그러니까 좀 게으른 거, 태만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교육의 중립성 위반, 뭐 혹시라도 정치적인 얘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그런 소신, 그런 거 하면 안 되세요. 그냥 아이들하고 즐겁게 교육하고 안전과 관련된 객관적인 것만 각종 민원 등의 사유로 학교 측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사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요게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 수용하겠다라고 해야 협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여기에 명확히 고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2개 사업단의 강사로 매칭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저희가 또 다른 것들을 따기도 하잖아요. 계속 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할 때 매칭을 할 때 여러분들 이 강사님이 만약에 이거 위반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하라라고 의무로 그거 고지 반드시 하고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강사의 교수 역량은 중요하다. 그리고 공적인 주체로서 거기에서 그 교육 장면에서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1, 2학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1, 2학년 전문가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집중이 진짜 길어야 10분에서 15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계속 선생님 말하고 계속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라라고 하시면 이거 애들 재미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좀 움직이고 싶어서 아이들이 활동하기 전에 이것을 같이 박수도 치고 뭔가 동작으로 해보고 그리고 모양으로 표현해보고 자 이제 해볼까라고 같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동적인 것과 정적인 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앉아있으래. 어디 움직이면 안 돼 하고 막 눈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되게 무섭게 이렇게 바라보면 애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그 수업 가기 싫어요. 애들 왜 있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못 움직이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그거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는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애가 무서워하는 애가 소수명이 있으면 걔네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러니까 그 학부모님이 만족도 평가에서 낮게 이렇게 주실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까 관계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걸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규칙보다 선생님과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진짜 노하우라고 하면 저는 기관 운영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저는 애들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이름하고 걔를 존중을 했고 그래서 우리 땡땡이가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니까 애들은 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안 내도 얘들아 선생님 좀 봐줄래? 고마워. 이제 시작할게. 우리 이런 거 재밌는 거 해보자. 이러니까 애들이 따라줘요. 그러다가 혹시 애들이 막 흩어지고 막 그러면 땡땡이가 말이 하고 싶구나. 그런데 선생님 얘기 좀 잠깐 들어줄래? 라고 하면 애들이 네 하고 좀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를 예뻐라 하고 이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즐거운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재밌는 선생님이 진짜 좋대요. 그래서 애들랑, 야, 너 오늘 진짜 귀엽다. 너 오늘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어? 하면서 교실이 좀 웃음도 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해야죠. 선생님 봐주라고. 숫자 몇 개 나올 때 집중이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고마워. 이제 됐네? 그러면서 우리 이거 해보자. 하면서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집중했다가 흩었다 하면서 하는데 재밌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애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 우리 반 아이의 이름을 모른다. 지금까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아쉬운 일이에요. 아이들은 아이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잘하는 점, 걔가 저 멋진 부분을 기억해 주는 거. 그리고 네가 그때 이런 거 발표했었지. 선생님 그때 깜짝 놀랬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 좋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은 배운 내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진짜 명강사였어. 그러면 그걸 유지하시고 혹시라도 이 학교에서는 왜 실무사님이 나를 그다지 좋게 평가를 안 했지? 애들이 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지? 그랬다면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애들은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방과 후 맞춤형 교실에서 전문 강사 9가지 소양을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마음가짐, 수업 준비, 수업 운영, 프로그램 적합성, 소통, 복장 품위, 안전, 상호작용, 참여도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이게 우리 PL님들이 각 학교 모니터링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강사명을 쓰고요. 이게 방문일 그리고 참여 아동이 몇 명 중 몇 명이 참여했는지 수업 준비가 우수 보통 미흡 수업을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프로그램이 적합하게 잘 되고 있는지, 교내 관계자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는 끝나고서 실무사님 또 돌봄 전담사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복장 및 강사의 품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가 여기는 전문가 선생님으로 왔는데 선생님이 좀 선생님 같지 않은 거 이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곳에서는 교육자로서의 품위.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복장도 진짜 선생님스럽게 쭉 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화장이라든지 그리고 손톱 같은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왜 굉장히 이렇게 그 요즘에 너무 이제 그 뭐 어찌 보면 네일 아트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깔끔한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찔릴 것 같고 이런 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 외 시간에는 괜찮지만 교육을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의 자제분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막 뭔가가 그 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아니에요라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안전관리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한테 위험한 것들 안내 미리 하고 우리 약속 지키는 거,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귀가할 때도 정확하게 아이들이 진짜 예전에 귀가 시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한 명 한 명 출석 체크하고 귀가 체크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반드시 잘 지켜야 하는 거라는 거죠. 상호작용 애들하고 잘하는 거, 참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무리 박사 학위를 하셨다 하더라도 맞춤형 교실은 여러분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베테랑으로 노하우가 있으시면 안전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되게 잘 다져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 마인드셋에 소명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왜 교직을 했냐면 제가 원래 음악 했었거든요. 작곡했었는데 작곡을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기는 했지만 제가 이게 뭔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저 어린 시절에 저를 지도해줬던 선생님도 정말 그런 분이셨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오늘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방과후 맞춤형 교실 강사라고 와서 나는 강사 나부랭이야 이러면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방과 후 전문 강사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날 때 나를 만난 애들은 인생이 바뀔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칭찬하면서 나는 네가 정말 기대돼. 네가 어떤 아이로 자랄지 정말 기대된다. 땐때나 화가 나도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하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소명이야말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행동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관찰 대상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을 보면 우수한 선생님, 보통 미흡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우수한 선생님들은 아이마다 강점이 다름을 믿고 문제 행동 이면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얘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애가 막 자꾸 낙서를 하고 막 그러면 아이가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거 하지 마. 옆에 거 왜 이렇게 방해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땡땡이는 뭐가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이가 어떤 때 일어나? 혹시 얘가 글자를 못 써서 그러나? 아니면은 이거가 재미없어서 그런가? 우리 땡땡이 뭐가 힘들구나. 지금 뭐가 어려워? 그리고 땡땡이는 뭘 하면 재밌어? 이렇게 관찰하고 물어보고 아이의 욕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글씨 쓰는 게 싫어요. 그러면 글씨 쓰는 게 힘들었어? 그래?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도 돼.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 잠시 이거 보고 있을래? 라고 선생님이 이걸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이런 못된 녀석,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해?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은 땡땡이는 이런 건 좋아하는데 이런 건 힘들어하는구나. 강점, 약점, 욕구 이런 걸 관찰하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진도는 나가지만 아이들의 개별적인 성향은 전혀 파악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실은 학기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이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하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그 선생님의 배에서 안전하게 움직여져요. 근데 그 배에서 서로 이 리더십이 통하지 않으면 계속 아이는 딴짓을 하고 그 흥미로운 거 있을 때 잠깐 멈췄다가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이들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걔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방법으로 교실 안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 수업만 진행을 하시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미흡 선생님은 돌발 행동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셔서 굉장히 화가 나서 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생후 7돌, 8돌밖에 안 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막 씩씩거리고 그럴 때 그러면 가서 선생님이 꼭 안아주면서 땡땡이가 뭐가 힘들구나. 뭐가 어려운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이가 성질을 낼 이유가 없어요. 도와주려고 하니까요. 뭐가 힘들어? 어떤 거를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소명의식으로 마음가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업 준비예요. 여러분들 수업 준비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수업을 보면 너무너무 그 느낌이 달라요. 근데 있죠? 수업을 내가 재밌게 하면 우리도 뿌듯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내가 준비 없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애들이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애들도 겉돌고 이러면 많이 허탈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내용만 준비하지 마시고 현장을 준비해 주세요. 즉, 준비물도 있지만 안전, 동선, 학생.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질문을 하면 얘네들이 더 재밌게 들어올까? 그리고 뭐부터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순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좀 다르게 만들어 봐 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던지면 잘 못해요. 근데 아이들하고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집 모양을 만들어 볼까? 라고 한번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집 모양을 아이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만의 다른 집을 만들어 볼 거다. 그러면서 선생님이래. 이번에는 더하기 표시를 쫙 해요. 플러스 더하기 표시를 쭉 해주면서 집에다가 뭔가를 더 해주면 좋을 거. 어떤 거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들기를 하고 있을 때 창문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굴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옆에다 나무를 만들어 줄 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생각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라서 선생님들은 아이가 어떻게 발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주면 스캐폴딩을 해주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은 수업 5분 전에 도착해서 이거 사실은 5분도 안 되죠. 훨씬 더 우리는 20분 전에 가서 체크도 다 하시지만 학생들 컨디션, 동선, 안전 요소, 교실 분위기를 완벽히 점검하시죠. 최소한 우리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도 지침이 20분 전에는 도착해 있으세요라고 지침이 돼 있으니까 그걸 준수하는데 저는 수업 전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 또 필요한 교구는 잘 챙겨오지만 교실 환경은 점검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뭘 할 때 넓게 써야 되면 책상이나 배치를 어떻게 밀어놔야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빼곡하게 하면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미흡한 선생님은 수업 직전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준비물을 세팅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아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쫙 그리면서 내가 오늘 시작할 걸 어떻게 질문을 던지면서 재미있게 운영하면 좋을까? 동선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수업 운영할 때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조용히 해.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퀴즈 내볼게 하면서 이제 뭔가를 재미있는 아이들한테 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퀴즈로 여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조용히 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은 동기가 와르르르 무너져서 별로 재미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핸드벨을 땅 치면서 선생님이 이 속에다가 뭘 넣어놨다. 여기에 숫자 뭐가 들어있는데 1부터 10까지야. 그러면 여기에 숫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보자. 그럼 애들이 1, 3, 5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이거를 쫙 열었어요. 숫자 5였네 하면서 오늘의 숫자 5 하면서 그러면 오늘은 숫자 5니까 박수 5번 치고 시작을 해보자 하면서 오늘은 이거부터 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놀이로 시작을 해보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작할 때 저는 15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튜닝 플레이는 저희가 드리는 놀이도 있지만 여러분이 항상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애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필살기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는 그것도 튜닝이 될 수 있어요. 애들은 여기 보시면 전원 표시가 있잖아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리모컨을 돌려도 리모컨이 안 돌아가죠.
근데 전원이 여기 있는 이 표시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표시 어디서 보셨나요? 컴퓨터 전원 그 보셨죠? 이게 전자제품에 보면 이게 숫자 0하고 숫자 1이 합쳐진 거예요. 0은 없다. 1은 있다. 그래서 0하고 1이 합쳐져 있는데 눌러서 꺼지기도 하고 눌러서 켜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옆에 있기도 하지만 애들이 여기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나랑 이렇게 딱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들아 여기에 선생님이 숫자를 넣어놨는데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야. 어떤 숫자일까? 오늘의 당첨 누굴까? 하면서 이렇게 맞추면 그게 꼭 뭘 주지 않아도 1, 3, 5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두구두구두구 짠 열었더니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10분, 15분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우수한 선생님은 10분, 15분 단위로 활동을 쪼개기도 하고 신체 활동과 인정 욕구.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앉아 있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선생님이 오늘 재밌는 걸 보여줄 거라고 이러면서 오늘 발표를 해줄 친구가 누굴까 살펴볼게요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하고 인정해 주는 거 있죠. 우리 땡땡이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이런 모습이 좋아졌네. 그리고 오늘 이 발표한 게 너무 멋졌네 하면서 아이들을 알아봐 주는 거. 저는 저학년 아이들은요, 다른 거 다 제치고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를 인정한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뭔가를 생각한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또 진짜 개성이 진짜 좋다. 이거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되게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한번 봐주세요. 제 표정.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떠세요? 제 말투나 제 눈빛이나 얼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강사 나부랭이가 아니다. 우리는 전문가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거에서 진짜 좋은 강사들 훈련도 시킬 수 있고 선생님들이 제가요, 우리 사업단 중에 몇몇 PL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강사님한테 그랬대요, 학교에서. 선생님, 이번 여름방학에요. 이런 프로그램 할 건데, 선생님이 이거 추가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선생님은 잘하신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잘못한 선생님 같으면 그 선생님한테 또 맡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안타깝게도 교육청하고 계약한 게 있어서 추가 계약을 저희가 하지는 않을 건데 그 강사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되는 건 아니지만 책임감 있게 개인 계약을 하시는 건 괜찮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도가 오는 건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 선생님은 되게 좋다. 왜냐하면 그 실무사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잘 못하는 선생님이 이거 바꿔주세요 이러는데 반대로 선생님이 이것도 좀 방학 때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실무사님은 그랬대요. 숭실대 사업단 선생님들은 진짜 준비하는 거나 애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애들 교육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감동입니다. 이래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 강사님 이름 적어놔라.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런 강사님이면 우리가 대환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하고 튜닝이라는 의미가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도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 사업단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전하는 것보다 저희는 아이들이 잘하는 강점을 찾아주고 애들을 진짜 마음껏 격려해 줄 거고 튜닝하는 놀이를 할 거다. 그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 했더니 심사위원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소통.
학부모님이나 실무사님이나 이분들은 결과보다도 관심, 과정, 존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선생님이 이랬을 때 그 선생님이 평상시에 아이한테 어떤 관심이 있었나. 그래서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여기 이렇게 좀 다쳤어요. 깁스가 났어도 집에 가서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은 엄마가 이래요. 너 어쩌다 이랬니? 그랬더니 그 맞춤형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잘못해 갖고 여기 생채기가 났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니네 선생님은 그걸 뭐 하고 안 봐주셨니?" 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 좋아. 우리 선생님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애는 "그거 나도 재미없어." 이래요. 그리고 엄마가 그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려나? 그러면 "그래." 그리고 "선생님은 누구만 땡땡이만 좋아해. 나는 안 좋아해."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죠. 자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른 애 예뻐하고 나를 안 예뻐하면 굉장히 그거에 질투심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편애를 하면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끼리 아이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할 때 그 골고루 칭찬을 하시되 그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순서대로 하면 애들도 지루할 테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쭉 보면서 격려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인사하면서 격려를 할 수도 있고 지나다니면서 멋진데 이런 거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막 쓰다듬으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들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야 이거 진짜 멋지다." 이렇게 반응. 그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마음을 여는 그런 4 가지 스텝 그 성공 원칙으로는요. 눈 맞춤, 이름, 칭찬, 참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산만하고 떠드는 아이들조차도 '아 이 아이는 너는 언어 지능이 참 좋은 아이 같구나. 그리고 너는 인간 친화 지능이 좋은 것 같구나.' 친구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친구면 '우리 땡땡이는 인간 친화 지능이 좋은가 보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건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능력이 있는 거야. 너는 이런 게 강점인 것 같구나. 그러면 애가 이렇게 찝쩍찝쩍 하러 다니던 애가 행동을 좀 더 조심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는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이렇게 어휘를 사용하는 게 참 아이가 지혜가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이 돌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올라올 일이 아니라 때로는 말보다 침묵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름 불러주면서 "땡땡아." 이러면 그래서 평상시에 관계가 중요한 게 그 아이하고의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름만 불러도 훨씬 그걸 알아듣거든요.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그러면 이거 지도하면서 "잠깐만." 하고 가 가지고 아이를 톡톡 이렇게 안아 주면서 "땡땡아 진정해. 그리고 요거 집중하자." 이런 정도. 그래서 갈등이나 울음이나 이런 아이들 요즘에 미숙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전 아이들보다 훨씬 정서적으로 약간 아이들이 불안도가 높고 그리고 약간 경계심이 높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 행동과 관련된 거를 잘 아셔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의 프로페셔널한 능력이 점점 이렇게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그럴 만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도 수업이 시끄럽다던데요. 재미없다는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우 진짜 걔 얼마나 못하는 앤데." 막 이렇게 막 속이 마음에 그렇게 들더라도 우리 땡땡이는 이런 거를 참 잘하는 친구인데 땡땡이가 그게 재미없었대요. 그러면 우리 땡땡이는 어떤 걸 재미있어 할까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돌리세요. 학부모님들 중에도 이렇게 조금 더 이게 좀 뭐랄까 우리가 직접 마주칠 일은 적지만 그래도 한 번씩 두 번씩 애들 이렇게 픽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주치면서 선생님 땡땡이가 뭐라고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실 때 있으면 그때 선생님들은 최대한으로 그 선생님이 "아 그랬대요.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땡땡이가 이런 면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땡땡이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완벽한 수업을 하는 사람보다 우리 아이를 유심히 지켜봐 주는
보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학교 실무진들이 다시 찾는 강사들은요, 시간 지각하시는 분,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자기는 말했다고 하고 대답 늦고 안전관리 소홀하고 이러면 이거 진짜 마이너스 50이에요. 그거 아주 굉장히 막 그 선생님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시간 엄수하는 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출석 체크하고 귀가 지도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비품이나 애들하고 나눌 때 연필 같은 것도 뾰족한 연필 같은 거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한테 막 그게 하면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이렇게 다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최대한으로 선생님들이 그걸 제한적으로 안전교육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복장이나 품이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지만 사람은 그 외모를 본다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외모를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현장에 맞는 단정하고 정돈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 신뢰감을 주는 언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있잖아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나는 그때그때 말하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뭐를 방법을 알려드릴 거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에다가 GPT를 까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GPT를 깔잖아요. 그러면 GPT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 GPT 데리고 여러분들처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GPT랑 한번 대화하는 거 한번 스피커로 한번 열어서 해볼게요. 자. 안녕? 안녕, GPT. 나는 지금부터 방과 후 맞춤형 교실 선생님으로 아나운서처럼 줄줄 자연스럽고 품위 있는 언어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 네가 도와줄 수 있니? 당연하지. 반짝이는 진행자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 나랑 해보자. 어떤 상황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게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어. 먼저 어, 어떤 주제로 시작해볼까? 오늘 아이가 내가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 지루해, 재미없어,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내가 기운이 쫙 빠졌어.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아이한테 흥미를 일으키는 질문을 하면 좋을까? 우리 반은 20명이야. 그래서 한 명한테만 대화하기도 어렵거든. 그럴 때 네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그럴 때는 아이 전체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던지듯 말하면 좋아. 예를 들어, 얘들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걸 듣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서 자, 그럼 우리 한 명씩 이 이야기에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골라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를 끌어내면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일 거야. 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죠. 제가 이 대화 있잖아요. 여러분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GPT하고 그 말하는 거 연습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막 도와드리고 싶지만 직접 뵐 일이 없고 그런 그 상황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여드렸죠. 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얘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사용도 연습을 하시면 언어가 예뻐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대본 없이 그렇게 말을 줄줄줄줄 하세요?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 안 나갔었어요. 근데 이걸 적어보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 앞에 서더라도 말이 줄줄줄줄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은 우리를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라서 연습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 GPT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이걸로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관련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전은요, 정서적인 안전도 있고 물리적 안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을 안전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뒷정리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잘 해야 이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애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줄 때 이게 내가 뭐 청소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화장실 들어가도 쓴 사람이 깔끔하게 정돈을 하고 가면 기분이 좋은데, 그거를 지저분하게 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안 좋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저는 제가 어디 갔을 때 다음 사람이 쓰는 거면 다 닦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음 쓰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걸 쓸 때 기분 좋으려면 서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매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과 후 교실은 내가 쓴 거는 모두 뒷정리 깔끔하게 하고 그게 모든 면에서 좋고 아이들한테도 만약에 이제 마음적으로 막 너 왜 못해? 그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 팀이 망했잖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 되게 이상해.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심리적 안전을 잘해줘야 돼요. 우리는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절대로 안 좋은 평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힘나는 말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친구가 속상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정 수용, 인정, 그리고 상황 확인하고 해결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부분들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보다 선택하고 움직이게 할 때 애들이 참여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싫을 수도 있고 이 활동이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땡땡이는 재미가 없나 보구나. 너는 뭘 할 때 재밌어? 그렇게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리는 것보다 종이 접는 거 더 좋아해요. 그래. 그러면 이거 얼른 하고 종이 접기 할래? 선생님이 종이 접기 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거, 방법을 여러분이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너 안 돼, 안 돼. 이런 사람보다 그런 거 마음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땡땡이는 돌아다니고 싶구나. 그러면 잠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놀이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대안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프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이왕이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땡땡이 너는 말하는 게 참 예뻐. 아니면 땡땡이는 이런 게 강점인 것 같아. 그리고 땡땡이가 있어서 우리 교실이 너무 즐거워. 이런 식으로 해줘서 아이들이 이 교실에 왔을 때 환영받는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굉장히 나를 인정해준다. 실력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 교실이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행복한 교실이 되면 좋겠고요. 어릴 때 사실 공부 잘 못해도 선생님이 난 네가 진짜 기대가 돼. 너는 분명히 진짜 멋진 애가 될 것 같은데 너 진짜 나중에 선생님한테 사인해줘라. 막 이러면 아이가 되게 기분 좋아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는 큰 녀석이 될 것 같다. 지금 막 동작이 커가지고 선생님이 살짝 안전에 우려가 되지만 너는 분명히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너는 운동장에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조금만 조심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선생님 말은 좀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최고의 프로그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주고 성장을 믿어주는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친구들을 대할 줄 아는 거. 땐때나 친구를 그렇게 대하면 친구들이 너를 오해할 수 있어.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말을 하는 거야. 상처를 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연습을 아까 이렇게 많이 지난번에 제가 재미나이로 안내문 쓰는 거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GPT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 그거 알려드렸습니다. GPT 하는 거는 하고요. 옆에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있는 거 누르고 대화하시면 계속 대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약속한 50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제가 진짜 여러분이 최고의 교육자로 성장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덕분에 혹시 알아요?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같은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나중에 그런 선수가 나올지 어떤 애가 나올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분들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강의 자료는요. 저기 할 것만 삭제하고 나머지 기본 자료 있는 거는 PL님들 통해서 우리 전체 방에다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전체 방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셔도 되지만 그냥 같이 계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우리가 뭐 있어요."라고 하면 그렇게 정보 얻고 교육이 있을 때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숭실대학교 사업단이 "어딜 가나 최고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